이어서 전기기기의 3장 변압기로 이제 가봅니다. 변압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 이렇게 얘기하고요. 옛날 어르신들 도란스라고 많이 했습니다. 전압을 변성해주는 기기를 의미하죠. 자, 변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220V를 12V, 15V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상 변압기라고 하죠. 주상 변압기 3상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이 3개가 있습니다. 삼상 변압기 이런 것들도 변압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몰드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변압기의 원리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변압기는 우리 앞에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던 정자계에서 전자유도 기억나시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기자력이 생겨서 여기 자속이 흐르게 되고, 그 자속이 흐르게 되면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또 자속이 흐르면 여기 2차 측에 역시 그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전압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1차 측에 전류를 I1, 전압을 V1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기전력, 이거하고 이제 밀어내는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또 이 자속이 여기 2차 측에 흐르게 되면 역시 이 자속의 변화를 역시 방해하도록, 왜? 코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V2라고 하는 전압을 공급하게 되고 2차 측 전류가 I2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압기의 원리고, 이 원리 자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전자유도의 상황이 들어있는 거죠. 전자유도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 앞에서 우리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한 상의 기전력 해서 4.44 FM5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그때는 여기 KW 요것도 우리가 곱했었죠. 권선계수.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권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4.44 FM5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주파수, 얘는 권수, 여기에 생기는 자속이죠. 자속. 이렇게 기전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별도 이 강의에선 증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변압기 원리의 가장 핵심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인간 전압 V1, 1차 전압 I1, 그 다음에 자속 phi1이 이쪽 기전력 E1이 생기고 이제 E2가 생겨서 다시 그거에 의해서 V2, I2 이렇게 되는데, 이때의 이 1차 측을 몇 번 감느냐, 또 2차 측을 몇 번 감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100번 감고 이쪽을 10번 감았다. 그러면 이 권수비를 100대 10, 즉 얼마? 10대 1이라고 할 수 있죠. 10대 1. 이걸 우리가 권수비라고 하고, 권수비 보통 그러면 A 또는 N 이렇게 쓰고요. 이때에는 얘를 분모로 보내고 얘를 분자로 보내서 권수비가 얘는 10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기 권수비 이름 속에 들어있죠. 몇 번 감았느냐의 비율, 그러니까 N2분의 N1이 되고, 결론은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유도하는 과정 역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요. 제가 강의한 그 다른 강의 목록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고 여기에서는 우리 핵심적인 것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N2분의 N1 그리고 V2분의 V1, E2분의 E1, 그 다음 여기 이쪽에 만약에 저항 성분들이 있다고 하면 R2분의 R1인데 거기는 루트가 붙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전류만 지금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권수, 그 다음에 전압, 여기 기전력, 이게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죠. 근데 전류만 1분의 2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 권수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저항 성분에는 루트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권수비에서 A 또는 N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런 권수비의 핵심적인 의미들, 자, 결론만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일단 우리 기전력은 4.44 FM5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건 과감히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권수비 이 내용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전압의 비율이기도 하고 권수의 비율이기도 하고 기전력의 비율이기도 했죠. 근데 밑에가 2가 온다는 거,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온다는 거. 그리고 R2분의 R1이지만 여기 저항에서는 루트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전류는 바뀐다는 거. 전류는 I1분의 I2라는 거. 자, 저항이 이러면 나머지 뭐 임피던스라든가 리액턴스도 당연히 2분의 1, 2분의 1이고 거기에는 역시 루트 씌워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권수비에 관련된 내용은 요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2분의 1이 옵니다. 밑에가 2가 오고 분자에 1이 옵니다. 전류만 위치가 바뀐다는 거. 요걸 포인트로 해서 이 권수비 딱 기억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권수비에 따라서 여기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1000V가 왔는데 여기를 100V로 만들 수도 있고 200V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전압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변압기, 이거는 즉 움직이는 기기가 아니죠. 이런 기기를 정지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우리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걔는 움직이지만 얘는 정지되어 있는 기기, 변압기가 이런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등가 회로로 넘어가 봅니다. 등가 회로. 자,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개념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등가 회로를 또 알아야 되겠죠. 등가 회로. 그래서 여기 2차 측을 지금 그려봤네요. 2차 측에 이쪽이 지금 기전력 E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체의 저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리액턴스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변압기를 쓴다는 것은 교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직류에서는 쓸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코일에 의한 역시 리액턴스, 2차 측의 리액턴스, 또 2차 측의 저항, 이렇게 이 부분을 전기적인 회로로, 등가 회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자, 다시 기전력과 내부 저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교류니까 내부에 또 리액턴스가 있겠구나, 2차 측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측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 1차 측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1차 측의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 그리고 이원, 여기 이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끝났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끝납니까? 여기 철심에 관한 것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거지. 철심에서도 이런 전압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손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거 역시 우리가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도 뭐 저항이나 리액턴스가 있지만 1차 측과 2차 측과 구분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즉 이 철심에 들어있는 값에 대한 어드미턴스는 여기가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표현되어 있는 1차 측, 2차 측의 각각 내부 저항 리액턴스 외에 이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어드미턴스로 나타내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저항 성분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서셉턴스. 이렇게 일단 나타낸 것이 이 변압기 등가 회로가 됩니다. 변압기 등가 회로. 얘를 어드미턴스로 표현했고요. 얘가 컨덕턴스, 서셉턴스를 이 철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려본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지금 보시면 이쪽이 E1과 E2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둘이서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적으로 이렇게 자속들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전기회로 여기 1차 측 전기회로 이렇게 있지 둘은 엄밀히 얘기하면 분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여기에서 권수비가 10대 1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10대 1은 분모를 1로 보내고 앞에 있는 걸 분자로 보내서 권수비가 10이구나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권수비이기도 하고 전압비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전압비. 그러니까 여기가 100V였다면 이쪽은 그러면 10분의 2에 해당되는 10V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지금 둘이 하나인 전기회로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엄밀히 얘는 100V고 여기는 10V니까 이걸 하나의 전기회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표현할 때에는 분명히 이쪽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당연히 10V를 얘를 맞춰야 되니까 아까 이 권수비가 10이잖아요. 여기에 즉 10을 곱해야 됩니다. 즉 그 값이 바로 A였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나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권수비 다시 외울 겸 한번 적어볼까요? 권수비는 원칙적으로 N2분의 N1 2차 측의 감은 권수분의 1차 측의 감은 권수 이것이 E2분의 E1 기전력의 비율과 같고요. 또 그 단자 전압, 공급된 전압 V2분의 V1과 같고 근데 뭐는 달라져요? I1분의 I2 얘는 위치가 바뀌죠. 그리고 루트 저항은 R2분의 R1인데 얘는 루트가 붙는다고 그랬죠. 또 임피던스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Z2분의 Z1하고 역시 루트 붙이고 또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X2분의 X1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다 동일하되 이 저항 성분,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런 것들은 루트 붙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전류값이 분자 분모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이거 기억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R2나 X2에는 이 권수비에서는 루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압에서는 A가 곱해졌다면 여기 A제곱이 곱해지면 됩니다. 여기도 A제곱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1차 측과 2차 측을 이렇게 하나의 전기회로로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2차 측을 2차를 1차로 환산했다. 2차를 1차로 이렇게 환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류는 2차 측 전류가 I2였다면 전압이 지금 권수 A가 곱해졌다면 아까 우리 전류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A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A로 나눈다는 거. 이게 우리가 2차 측을 1차로 환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권수비 A라고 한 것이 N2분의 N1, V2분의 V1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바뀝니다. I는 I1분의 I2 그리고 저항은 역시 R2분의 R1인데 거기엔 루트 붙는다는 거 이걸 기억해서 생각하시면 여기 2차 측에다가 A를 곱해야 1차 측과 같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2차 측을 1차로 환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우는 포인트는 자, 여기는 권수비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이라든가 리액턴스는 아까 권수비에서 루트 있었죠. 그걸 착안해 보면 전압과 순서가 동일하면서 얘는 루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때는 A 제곱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류는 전압에다가 A가 곱해져 있으면 전류에서는 A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해서 비로소 하나로 이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권수비가 2이고 권수비가 2다 그러면 아까 우리 A로 표현했죠? 그리고 2차 측 전압이 써봅시다. 자, 2차 측 V2분의 V1인데 이게 A가
A인데 자 이렇게 써볼까요? 2차 전압 여기가 100V. 그 다음에 또 전류도 주어졌네요. 전류는 I1분의 I2라고 그랬죠? 그리고 2차 전류 여기를 5A. 아하, 임피던스도 있네요. 임피던스는 Z2분의 Z1인데 여기 루트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값이 얼마? 21대. 자, 1차 환산 전압 및 1차 환산 임피던스. 1차 환산 전압은 사실 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차 환산 임피던스는 얘를 구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환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권수비 이 공식 적어놓고 지금 여기 권수비가 아까 2라고 그랬죠? 얘가 2라고 했는데 얘 100이면 얘 얼마 와야 됩니까? V1이 얘가 2가 되려면 200이지 이건. 그렇죠? 그래야 100분의 200 해야 약분해서 2고 그 다음에 여기 5라고 했네요. 그럼 얘가 얼마여야 여기가 2가 될까요? 여기는 그럼 2.5겠죠. 2.5. 2.5분의 5 해야 2가 되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20인데 즉 이 값이 2가 되려면 이거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 볼까요? 즉 20분의 Z1이 그럼 제곱했으니까 4가 되겠죠? 이걸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로 넘어가니까 아하, Z1은 85옴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냥.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만약에 2차를 1차로 환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권수비를 쭉 적어놓은 뒤에 주어진 조건 대입해서 나머지 값을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환산한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 요거 200V 답해 주시면 되고요. 또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얼마냐 그러면 요거 얼마? 85옴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시험에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권수비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뭐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문제. 권수비가 100인 변압기가 있대요. 그럼 외울 겸 써보는 거예요. 권수비 A 또는 N 이렇게 쓰고 아까 우리 했던 거 뭐 V2분의 V1 뭐 그럼 얘는 I1분의 I2 있었죠. 그리고 뭐 권수비 2차 쪽에 전류 1차 측 뭐 이 정도만 써놓으면 되네요. 자, 권수비가 100이니까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 100을 쓰고요. 이 값이 지금 100이란 얘기죠. 얘가 지금 100이란 얘기고 2차 측 전류 여기 2차 측 전류 얘가 얼마? 1000A래요. 1000. 그걸 1차 측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구하려면 우리 수학에서 A는 B분의 C다 그러면 이 둘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시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됩니다. B는 A분의 C 뭐 이런 관계니까 지금 100이 I1분의 지금 1000이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럼 I1은 100분의 1000이 되니까 I1은 약분하니까 10A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 다뤄보는데 이거 언젠가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압 변동률 그러면 애정 변동률 생각하자고 그랬죠. 애정 변동률. 우리가 애정이 어떻게 변동합니까? 정들었을 때하고 정들지 않았을 때. 그렇죠? 애정 변동률 그러면 정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그러면 정격 전압분의 우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 전압 이랬었죠. 근데 우리는 변압기에서 주로 2차 측을 우리가 쓰려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변압기 앞에서 이렇게 그렸던 대로 이게 1차 측이고요. 이쪽이 2차 측이죠. 그래서 2차 측에서의 무부하니까 2차 측에 제로 정격 전압이니까 2차 측에 n을 쓴 겁니다. 노말 써서 여기는 없다는 의미로 제로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 것이 전압 변동률, 애정 변동률 생각하면서 저 공식은 원래 아는 겁니다. 이제 이건 아는 거였고요.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식이 바로 요건데 이거 역시 유도 과정은 복잡합니다. 사실상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 의미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여러분 코사인 세타 기억나시죠? 코사인 세타 역률. 그럼 사인 세타 알 수 있죠. 우리 삼각비에 의해서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세타면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고 직각삼각형에서 또 이것분의 이것이 사인 세타고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P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퍼센트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퍼센트 저항. 그리고 Q는 얘는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리액턴스. 우리 전에 여러분들 퍼센트 임피던스란 말 들어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의미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에서 P를 의미하는 것이 퍼센트 저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 Q를 의미하는 것이 퍼센트 리액턴스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압 변동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그걸 기억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는 퍼센트 저항, Q는 퍼센트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그러면 먼저 역률이 1일 때, 자 역률이 1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이제 P만 남게 되겠죠. 요 식에서 지금 1일 때에는 즉 전압 변동률을 엡실론이라고 하면 P만 남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1이면 사인 값은 0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에 의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코사인이 0이 되니까 즉 뭐만 남냐면 즉 P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그냥 이 P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에는 이 P와 Q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삼각함수의 합성 이걸 해보면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에 뭐 사인 여기가 뭐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로 얘가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대값이 요거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 요거 결론만 여러분들 받아들여 줍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트 임피던스고요. 이때 P가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률 1이 아니라면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최대값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그게 바로 임피던스네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바로 답이 되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역시 뭡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퍼센트 저항 또는 퍼센트 저항 강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만 이렇게 받아들여 주고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변압기의 지금 첫 번째 강의인데요. 역시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 살펴봤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은 이건 나중에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문제 속에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수비 A 또는 N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이 즉 N2분의 N1이기도 하고 기전력 E2분의 E1이기도 하고 V2분의 V1이기도 한데 뭐가 바뀌어요? I만 바뀝니다. I는 I1분의 I2라는 거. 그리고 그 값은 저항 입장에서 보면 역시 R2분의 R1인데 여기는 루트가 붙는다고 그랬죠. 임피던스가 주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Z2분의 Z1 루트 리액턴스가 주어져도 X죠. X2분의 X1 루트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그때 변압기의 기전력 4.44 FM5 이렇게 됐었던 거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선 잊어버리시고요. 너무 어려우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익혀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번압기의 기본적인 원리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